그 다음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계란도 진짜 세게 던지면 혹시 바위 깰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제 속도 곱하기 질량이 에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운동량. 운동량. 그러니까 진짜 막 블랙홀에 빨려가는 속도로 막 계란 던져. 그러면 바위 깨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물리 파트에서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깨지죠. 깨져요? 네. 진짜요? 이게 갖고 있는 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에만 사실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속도의 제곱, 그 다음에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 그 어떤 걸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그 물질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는 그 물체의 크기도 상관없고 그 물체가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도 상관없어서 아무리 가벼워도 원칙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면 큰 피해를 줄 수 있죠. 그게 사실 텔레비전 뉴스 보면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휴지 물로 뭉쳐서 던지는 것도 잘못하면은 큰일 나죠. 예,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저도 얼마 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운전하다가 가끔 작은 돌멩이가 튀어서 유리창에 맞으면 돌빵. 예, 깨지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엄청 작은데도 그런 일이 가능한 게 아무리 질량이 작아도 속도가 크면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런데 달걀 경우에는요, 보통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도 먼저 탁 깨지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힘을 받으면은. 달걀은 힘은 그게 강한데 돌에 부딪히는 순간 얘가 확 깨져버리면 그게 사람들이 그거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가 이 물체가 타겟이 있고 얘가 날아오는 애가 갖고 있던 속도가 0이 될 때까지의 시간으로 나누면 전체 그 운동량의 변화를 그럼 충격력이 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빠른 거는 달걀이라고 하더라도 날아오는 달걀이 멈출 때까지 시간이 엄청 짧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순간적으로 힘 전달해서 팍 자기도 깨지고 돌도 깨지고. 이걸 예전에 좀 과학자들이 실험 예전에 했었어요, 사실은. 계란이 아니더라도 뭐 탁구공으로 뭐 예를 들어서 바위를 깰 수 있느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게 충격력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다만 계란이나 탁구공처럼 완전히 강체가 아닌 뭔가 이제 껍데기가 있는 뭐 이런 친구들은 일단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격을 받았을 때 깨졌을 때 대부분의 에너지가 비산이 돼버리면 그 에너지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이 있었던 바위까지 에너지가 충분히 전달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반론. 운동량의 변화는 운동량 보존 생각하면 어떻게 충돌해서 옆으로 튀는지와 상관없이 타겟에 전달하는 운동량은 상관없죠. 반론. 근데 맞아요. 원칙적으로 맞은데 반론 좋은데 계란이 다 좋은데 저 손 들고 하지 마시고요. 알아서 하세요. 뭘 오젝션. 아니 근데 이게 그 재밌는 차이가 있어요. 과학 그 물리학자들은 이런 거 너무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사고를 하거든요. 근데 공학자들은 이거 현실에서 봐야 돼서 똑같은 얘기를 약간 결이 다르게 하는 일은 자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걸 엄청나게 빨리 그리고 이제 이 계란을 어떤 상자에다 담아놓고 하면은 어쨌든 계란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가 바위로 전달되지 않더라도 주변의 공기에 충격파를 줍니다. 그래서 충격파로 깰 수는 있긴 있어요. 공기에 충격파요? 네네네. 충격파가 내부에서 레조넌스만 일으킬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되게 재밌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계란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엄청 올라가죠. 그러면 부딪힐 때쯤에는 삶은 계란으로 부딪히겠죠. 그러면은 경도가 좀 더 올라갈 수도 근데 있어요. 멈출 때까지 시간이 짧아서 거의 저는 단열 과정처럼 봐야 되지 않을까? 아주 멀리서 쏘느냐 아니면 가까이 쏘느냐에 따라 충격파를 고려할 정도면 날아가던 계란이 자체적으로 부딪히기 전에 그렇죠. 터지는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엄청 급가속을 시켜야 됩니다. 진공에서 실험해요. 네. 진공 상태에서 계란으로 소행성치기 이렇게 하겠네. 그 말씀하시니까 네. 달이 만들어진 게 뭐 옛날에 뭐 태양과 하는 게 네. 지구에 부딪혀서 만들어졌다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땅 부딪혀갖고 튕겨나간 게 아니고 너무 뜨거워져서 막 반죽처럼 됐다가 식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경우도 계란이 삶은 달걀이 되는 게 아니고 돌하고 막 섞여서 떨어져 나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계란 너무 좀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되게 과학자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실험인 게 아까 장 교수님 이렇게 여쭤봤지만 예전에는 카이스트 신입생들이 하는 그 재미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옥상에서 계란을 떨어뜨리는데 안 깨뜨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떨어뜨릴 수 있느냐. 옥상에서 계란을 떨어뜨리는 바위 깨는 실험이에요? 계란 깨는 실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란 안 깨는 실험. 정말 바위 그 깨야지. 계란을 아주 세게 던지면 깨지겠지만 그러면 그건 실패인 거예요. 깨지면 안 돼요.
대신에 빨리 도달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빨리 도달한다. 저도 고등학교 때 과학의 날 행사에 그런 거 했었어요.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에그드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재료가 있어요. 나무 젓가락, 뭐 수수깡, 고무줄 이런 거 가지고 최대한 완충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깨지게. 네. 그래서 뭐 하지만 가장 빨리. 뭐 육면체로 만들어서 안에 고무줄로 치렁치렁 감아서 막 이렇게 띠용띠용하게 만든다든지 뭐 다양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빠르게 떨어지는 게 더 점수가 높고, 그리고 또 안 깨지는 게 당연히 점수가 높고, 또 장치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점수가 높고,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답이 뭐예요? 그럼 매년 경신이 되는데 제가 봤었던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던 케이스가 텐서 그리드라는 건데요. 정글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정글짐 같은 거. 정글짐? 그거 이제 수습강구 같은 것들을 만든 건데 드론은 예전 초기 모델 생각해 보시면 그냥 드론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드론이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저기 가서 부딪히고 날개 상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드론을 일종의 그런 정글짐 같은 데다 갈아놓고, 근데 이게 정글짐이 너무 무거우면 못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만들 때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게 딱 거기 이 에그드롭에서부터 이미 나왔던 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글짐 같은 데다가 안에다가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용수철 같은 것들로 계란을 충격 서스펜션을 만들어 놓고 외부의 충격은 이 수습강 정글짐이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근데 빨리 떨어지면 얘네들은 어쨌든 무게중심이 계란에 있으니까 만약에, 그리고 대부분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저항도 크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승한 팀이 좀 기억에 납니다. 아이디어 좋네요. 자, 그럼 계란으로 100g 계란. 왜냐면 요즘에 우리 김원주 교수님 한참 그 전성기 때는 계산 많이 하시더니 계산 요즘 안 하시더라고요. 100g짜리 계란으로 맞다. 요새 안 하네. 예. 챗GPT 때문에 1톤짜리 바위를 깨려면 어느 정도 속도로 가면 됩니까? 자, 빨리 계산하세요. 일단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계란이 갖고 있는 운동량을 계산하고요. 계란이 바위에 닿아서 멈춰서 깨질 때까지의 시간을 계란이 껍질 부분이 닿은 다음에 계란의 중심 부분이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근사하고요. 그럼 그걸 갖고 시간을 추정하면 충격력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충격력을 계란의 단면적으로 나누면 바위에 가해지는 압력이 되고, 그 압력이 바위가 버틸 수 있는 압력의 한계보다 큰 조건을 찾으면 돼요. 자, 물리학자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부터 공학자가 하시죠. 공학자가 이걸 대충 계산해 보면 초속 한 17m, 18m 정도 되면 대충 계산해 계산이 보셨어요? 네, 진짜? 계산해봤었어요. 네. 초속 18m? 근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게 공학자는 어디까지 조절하냐면 계란 껍질에 탄성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그것도 있어요? 생각해야 되는구나. 계란 껍질이 되게 브리틀하다고만 생각하는데 이 야구공도 타자가 칠 때 그거를 순간적으로 잘 잡으면 야구공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건 야구공 내부에 코르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지만 계란도 내부는 진공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단백질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종의 그런 서스펜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한 10에서 12 마이크로 세컨 정도는 탄성이 있습니다. 이 계란 껍질도 찌그러져요. 근데 그 시간을 저희가 델타 T로 보면 돼요. 그걸. 네. 그리고 나서 그 시간 동안에 찍어줘서 껍질이 깨지는 걸. 껍질이 깨지기 전 단계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 그치. 네. 그거를 델타 T로 그리고 보면 그 꽤 탄성 크네요. 변형으로 생길 수 있는 그 단면적이 대략 한 2.6 제곱센티미터. 다 같이 물리학자들 몰아내는 걸로 할까요? 아니 근데 저는 원리는 얘기하잖아요. 아니, 계산은 공학자가. 이게 되게 중요한 계산인 게 이 계산을 좀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 이 원리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 뭐 무슨 구조물을 만든다든지 건축물 만든다든지 할 때 무너집니다. 정말로 중요한 계산입니다. 아니, 이런 그럼 계산들은. 혹시 그 계란을 날달걀이 더 잘 깰 수 있어요? 아니면 삶은 달걀이 더 잘 깰 수 있어요? 그게 운동량을 전달하는 걸 생각하면은 무게는 동일하겠습니다만. 예, 그러면은 그 날달걀은 완전 비탄형 충돌로 가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이 익은 달걀이면 그렇진 않으니까 그 전달되는 운동량의 크기만을 보면 익은 달걀이 더 커요. 아, 그래요? 예. 이 계산의 결과가 그럼 부딪히는 바위의 굵기랑은 무관하게 적용이 돼요? 아닙니다. 굵기가 있어. 바위의 한계. 충격 강도 한계가 있고 일드 스트렝스 같은 게 다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것도 하나 저희 해결을 했고요.